이분들도 처음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실패와 정말 처절한 경험들을 다 합니다. 김 부장의 검사회전. 사람들이 별걸 다 시켜갖고 그놈한 사람인데.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또 시키는 거 일단 뭐 하기 때문에 반응 봐서. 여러분 좋다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키는 것도 잘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 책 많이 읽어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지. 부모님이야 뭐 맨날 책 읽으라고 하죠. 그래요? 내가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책안 읽으셨어요? 뭐 읽기는 읽었는데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제가 막 엄청 성실하고 모범생처럼 책 읽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성인 되시고 나서는 책을 좀 좋아하셨나요? 요즘은 책을 많이 봐요. 예, 책 많이 보고요. 저는 독서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했었어요. 검사 시절에 대기업 범죄 수사 내지는 기업 범죄 수사 이런 걸 하려니까 회계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 대한 공부도 좀 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검사라는 게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고, 수사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인 잣대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거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사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인물에 관한 이야기. 그럼 딱딱한 말로 얘기하면 전기 같은 건데, 요즘 뭐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 뭐 책이 나왔었던데, 스티브 잡스가 뭐 어땠었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이 뭐 어떻고, 뭐 이병철 회장이 어떻고, 뭐 이건희 회장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인물에 관한 책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인물에 관한 책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 저의 필요나 저의 흥미 내지는 관심 이런 거 기준으로 책을 사서 봅니다. 책 읽을 때도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지 않고요. 네. 일단 서문 먼저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컨셉 잡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단 방향이 잡혀야 그 다음부터 풀어지는 거지 뭐 세부적인 거 자꾸 이렇게 봐봐야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요. 네. 예컨대 책에 밑줄 열심히 그으면서 읽은 다음에 뭐 밑줄 걷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네네. 그래서 전 밑줄 안 긋어요. 이건 뭐 읽으나 안 읽으나 내 머릿속에 생각 안 남겠는데 그럼 휙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혹시 봅니다. 변호사님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인생책 이런 건 없나요? 저는 뭐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식도 얻고 배움도 얻고. 좋은 말로 하면 그런데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약간 마구잡이 스타일인 거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 관한 책을 관심이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내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니까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지? 경제는 과거 역사가 뭐 어떻게 흘러왔었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책 읽는 스타일은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데요? 그래요? 네. 되게 지적이네. 굉장히 저랑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가를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업가는 세상에 없는 일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고 그 세상에 없는 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당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정주영 회장님이든 이병철 회장님이든 이건희 회장님이든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재벌을 이끈 회장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제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분들도 처음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실패와 정말 처절한 경험들을 다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무작정 상경해서 쌀가게에서 일하다가 그 쌀가게를 쌀가게 주인으로부터 이제 넘겨받잖아요. 넘겨받아서 장사가 좀 잘 됐는데 일제가 그 식량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쌀가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완전 사업의 기반이 없어져 버리죠.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다시 자동차 정비 공장을 만들어요. 근데 자동차 정비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만드는데 그 자동차 정비
정비공장이 홀랑 타서 폭삭 망해버려. 그러고 나서 다시 돈을 빌려서 자동차 정비공장 다시 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일제가 그거 몰수해버려요.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 버려요.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도 보면은 정비소를 하셔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땅들을 삽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뭐 금리 오르고 막 이러면서 그 땅 사놨던 것들이 다 빚더미로 주저앉게 돼요. 네. 처절하게 망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은 보면 고령교라고 하는 다리 공사를 해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고령교라는 다리를 공사를 하는데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그 고령교 공사를 그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데 사업은 신용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합니다. 그 고령교 공사를 마친 다음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죠. 사람이 되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것 같아도 다 실패하고 처절하게 망하는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위해서 기회라는 거가 또 오고요. 이 기회를 위해서 되게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됐다. 그걸 다 책에서 깨달으신 거죠? 아, 그럼요.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인생 책은 없고 그냥 이런저런 인생 느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좋더라고요. 네. 제 인생 책은 그래서 전기예요. 여러 가지 전기다. 네. 네, 이번에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인생책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쩌면 좀 이런 책을 읽어야 배움이 이렇게 또 다가온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인생 책 찾으려고 뭐 사람들이 되게 쉽게 하려고 뭐 하나만 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